발표 맡은 고대호라고 하고요.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웰니스 하면은 이 웰빙, 해피니스, 피트니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듯이 이런 개념들이 너무 그냥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막연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희만의 좀 지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웰니스는 결국 도시 속도를 늦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 유현진 교수님의 이 공간의 속도 관련된 논문이 있어요. 이 공간의 속도가 늦을수록 선호되는 거리라는 거예요. 결국 도시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웰니스에 부합한다라는 이야기라는 거겠죠. 근데 이 속도를 늦출 때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생각했던 그냥 가장 간단한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머물러야 된다. 결국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멈춰서서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때 도시의 속도가 낮아지지 않을까. 이때 저희가 결국 고민했던 거는 웰니스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공간이 어딜까, 그리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저희 동대문구의 제기동이라는 플레이스가 좀 눈에 들어왔어요. 그 풍경을 딱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올드한 느낌, 재래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굉장히 많은 이 역들이 지나가고 있는 동네이기도 해요. 여기 순환 도로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공략하고자 하고 있는 그 제기동에는 이 재래시장 유명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양령시장 얘기를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한약재. 심지어 저희 하는 그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이 됩니다. 심지어 한양진흥지구까지 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큰 현역회가 있는 정말 한반스러운 그런 홍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노인들의 홍대라고 좀 불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하철역 중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역 2위라고 해요. 근데 연령별 인구를 보니까 생각보다 이 연령대 분포가 다양한 거예요. 이 높은 연령대는 편중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막상 거리에 나가보면 2030 MZ 세대에는 사실 진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고민을 했죠. 입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제기동이라는 공간이 사실 여기 안을 다 들여다보면 정말 북적이고 소란스러운 가장 도시 속도가 빠른 곳이죠. 그리고 지금 이 어르신들이 진정으로 몰입해서 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까 대학생들 엄청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죠. 근데 이 대학생들이 이런 말들이 정말 많아요. 학교 근처에 놀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성수나 건대 쪽으로 가가지고 컨텐츠를 좀 즐긴다. 동대문계 대학교 4개인데도 학생들이 한갈만간이 공간이 없다? 이게 진짜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 다 확인을 했고, 주변에 있지만 오게 되지 않으니까 잊혀진 공간이라는 거죠. 이 현재 여기를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제기동에 마실을 나오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이고, 여기로 오지 않는, 하지만 지리적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인근 대학 재학생.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이을 수가 있을까가 사실 저희의 고민이었는데, 이들의 고민을 이을 수 있는 게 이 시니어 문화들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이 시니어 문화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제안하면 MZ세대까지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 MZ세대가 애초에 약간 그런 한국 좀 전통적인 거에 거부감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사실 국뽕이라는 단어를 이 세대가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K 콘텐츠에 열광할 수 있는, 전통적인 게 열광할 수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을 보시면은 여전히 전통 문화가 소외되고 있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의 단절이라는 문제가 여기서 굉장히 깊게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는 MZ세대나 기존에 있는 시니어들이 서로가 밀어내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인생 한방 저희 제목이었죠. 한방 컨텐츠가 여기서 활용이 된 거예요. 한방 컨텐츠를 그럼 우리만 생각을 했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세 개의 빌딩들 다 보시면은 폐업 건물이 방치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정말 죽어가는 상권인 거죠. 저희가 선택한 이 빌딩이 동의보건 타워라는 곳인데, 한인방 백화점 이런 컨셉이었는데 이게 다 현재는 망하고 오피스텔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한약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약 관련된 콘텐츠만 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흥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저희가 이 네오밸류가 했던 말이죠. 지속적인 소유를 통한 운영이 여기서도 결국 핵심적이게 되겠다. 결국 저희는 이 머무르는 시간에 좀 힌트가 있다고 하시는데,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고 그걸 통해 우연한 만남을 늘리면 결국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잉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을 통한 해결 방식을 저희가 좀 제안을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동의보건 타워의 이 레이업 방식입니다. 우선 숙박업, 그 다음에 리테일 스토어, 그 다음에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워터파크, 거기에 포함한 이 테넌츠들 저희가 넣을 계획인데, 원래는 저 동의보건 타워가 저런 식이었으니까 9층 이상을 가봤는데도 오피스텔이 있고 8층에 목포 한방 테마클릭 인상 전문 매장, 다이오브전 비슷비슷한 것들이 모아놓는 컨텐츠였어요. 컨텐츠 간의 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동종업계 시너지가 없었으면 익스테리어도 굉장히 노후화가 된 상태여서 사실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저희가 바꿀 때는 이렇게 바꾸고자 했는데, 가장 크게 보면 세 가지 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호텔이고요, 두 번째는 한방타워, 세 번째는 아쿠아뷰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가 머무름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각별히 합니다. 우선 호텔 같은 경우는 외부 트래픽을 유입해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공간이에요. 반면에 한방타운 아쿠아필드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있는 내부 사람들이 머무름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사실 두 개에서 더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하나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면은 한방타운에서 가장 좀 메인이 되는 거는 저 한의원 한약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의원들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은 의사가 그냥 짧게 진단해주고 약 처방 받고 바로 나가잖아요. 이제 인스턴트한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저희는 머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한약방 같이 이 개인에게 맞춤형 차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퍼스널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약들을 밑에 있는 한약방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오퍼레이션을 저희가 이해관계자들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운영자가 저희고, 소비자, 그리고 테넌트, 그리고 중요한 임금, 시장 상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 돈을 어떻게 벌 거냐 크게 투 트랙으로 좀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냥 단수 방문객들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정기 회원을 좀 넣고자 했습니다. 정기 회원은 이제 웨니스 패스라고 불리는 회원 제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웨니스 패스는 고정 수익을 창출하고 재방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가장 웨니스 고용 유리한 컨텐츠라고 하고요. 보시면 연회비가 22만 원인데 그 연간 회원권 혜택 중에 하나 호텔 1박 제공인데 호텔 1박 제공이 22만 원 상당이나 해서 요즘 많이 하는 방식으로 제한을 드리는 연간 회원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웨니스 패스를 쭉 쓸 수 있게 고려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일반 방문객들입니다. 저희가 1층에 이 브랜드 팝업 스토어인데 조교 카페와 결합된 거를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조교의 무료를 하고 있다 보면은 팝업 스토어의 그 브랜드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계속 노출이 되면 평균 15,000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쿠아필드도 마찬가지예요. 머무름 목표치가 좀 더 깁니다. 3시간의 머무름 동안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우연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음료라든지 소품샵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종합하면 여기서 8,000원이 나올 것이다. 사실 숫자 자체는 저희가 완벽하게 계산을 해서 떨어진 거라고 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방문객 한 명당 1시간 평균 15,000원 정도를 지출하는 걸 약간 저희가 목표로 삼으면 저희가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저희 생각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소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호텔만 있는 게 아니라 호텔에 스파가 되어 있으면 3시간을 더 있고 거기다가 체험을 더 얹어서 2시간, 3시간을 더 얻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무는 시간이 늘다 보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다. 제가 드렸던 그게 가치는 우선 두 가지로 해야 돼요. 첫 번째, 청년들한테는 인스턴트한 문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대학생들이 사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술집 같은 데서 매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말고 좀 더 가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 노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낍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루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 변칙이 있어야 그분의 삶에서도 의미 있는 삶, 좀 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가치가 세대 간 연결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이거지고요. 저희가 또 하나 중요한 생각했던 게 이 상생이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상생이라는 거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애초에 저희 고객이기도 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생존 전략이 된 겁니다. 이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어야 제기동이라는 공간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의 발표를 웨니스 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